네,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윤동규입니다. 네, 좋은 책 읽어주는 남자 윤동규입니다. 네, 저는 이 사업을 저희 장은희 사장님의 외삼촌 외숙모이신 김용 위세훈 사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고요. 저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본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시스템들이 많았는데 방금 손정 사장님께서 해주신 그런 A70을 이제 도와주는 같은 맥락에서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본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. 그 과거에 했었던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PT가 안 넘어가네요. 네. 초전 설득이라는 책입니다. 초전 설득이라는 책은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이자 설득의 대가인 미국의 치알디니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. 책의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타이밍은 설득의 모든 것이다. 무엇이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가 핵심이다 라는 것처럼 설득이 상대방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대의 논리를 깨부수는 게 아니라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, 그것이 설득이고 그게 초전 설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초전 설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득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,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초전 설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초전 설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모든 전투는 치러지기 이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다. 전투에서 이기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. 이것처럼 설득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대방이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.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내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, 상황 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가장 먼저 사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컨설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있고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이 있습니다. 회사의 직원이 의뢰자한테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의뢰한 사람은 나는 한 50만 달러 정도의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컨설팅을 하는 그 컨설팅 회사 직원이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안을 합니다. 저 컨설팅을 한 비용에 대한 게 100만 달러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은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지만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제안한 금액이 100만 달러입니다. 마지막에 들은 그 100만 달러 때문에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금액을 책정하고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샹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인 가게, 프랑스산 와인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프랑스 와인에 대한 설명을 주구장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그림을 붙여놓고 뭘 하는 것보다 이제 샹송 같은 거를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형성시켜 놓으면 자연스럽게 와인 판매율이 증가된다라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짐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 짐이라는 영업사원은 화재 안전 그 감시기를 이제 판매하는 화재 경보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업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. 사전에 약속하고 뭐 친밀감 형성하고 지식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데 짐이 이제 사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화재 안전 지식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상황에서 짐은 얘기합니다. 아주 중요한 문서를 차에 놓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워낙 크고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처럼 현관문을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밖에 차를 대고 오면은 다시 현관문을 주인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열어주려면 또다시 따라 나가거나 다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움직임이 번거롭기 때문에 짐에게 키를 내줍니다. 알아서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와라.
사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키를 준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키를 건네줄 수 있는 거죠. 이미 여기서 신뢰 관계가 다 형성이 돼버린 거죠. 그렇게 하고 짐이 다녀옵니다. 그 키 하나를 그 주인이 줬다라는 그 마음을 얻는 것 자체가 주인은 이미 그 사람에게 신뢰를 하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겠다라는 한편의 그런 그 본인도 모르는 신뢰 관계가 이미 생겨버린 거죠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 권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매를 할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겠죠. 이런 것처럼 이런 방법들도 있다. 그리고 오프너, 초전 설득하는 이 오프너 관련된 것들은 사실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 예를 들어서 전화로 기부금을 모으는 회사의 콜센터 직원들에게 그 저렇게 지금 저희 이제 올림픽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, 승리한 선수들의 사진을 제공하자 기부금을 60%나 더 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값진 결과를 얻은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, 나도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오프너의 과정들은 사실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, 관계 형성하고 이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키면 됩니다. 첫 번째로 상호성과 호감에 대해서 보겠는데, 상호성은 먼저 베풀면 다시 돌아옵니다. 예를 들면 밥을 사주면 상대방이 커피라도 사겠죠.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. 근데 이 상호성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상하는 정도이면 좋고 그 이상이어도 좋고,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이면 딱 좋습니다. 저 사진은 이제 9.11 테러의 빈라덴 경호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체포를 해서 취조를 했었는데, 그 빈라덴이 뭐 이제 정보 제공을 이제 요구를 했겠죠. 이제 취조를 했는데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합니다. 근데 저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을 눈치챈 이제 취조하는 분이 이제 그 사람한테 차나 이제 과자 같은 거에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저 사람도 자연스럽게 조금의 마음에 이제 조금 안정을 찾고 좀 도와주다 보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이렇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테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뢰 관계입니다. 신뢰를 얻는 법.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사실 열쇠를 통해서 저렇게 짐이 단 한순간에 차에 짐을 놓고 왔다라고 나갔다 오는 저런 신뢰를 만드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일관성입니다. 일관성. 음료수 샘플을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음료를 받을 분들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는 분들이 음료수 샘플을 보내줄 테니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.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.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 30% 정도만 알려준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분들에게 신제품 구매를 좋아하세요? 라고 물어보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신제품을 그러면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어떤지 답변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소를 물어봤을 때는 주소를 많이 한 70% 이상 알려줬다고 합니다. 그만큼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얻고 그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예스, 신제품 구매를 좋아하냐, 신상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신제품 구매할 때 예스. 그러면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예스. 예스에서 예스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질문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나만의 오프너 전략. 아까 말한 이제 그 짐이 얘기하는 그 열쇠를 받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저렇게 남이 성공한, 그리고
결실을 이뤄낸 사진들을 보면 내가 조금 힘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많이들 본인만의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설득의 방법, 사실 일관성 있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주홍원 선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 가족이자 저의 결혼식 사진이거든요. 근데 저 사진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장인어른이 이제 와이프랑 손잡고 들어오는 장면이고, 두 번째는 제가 결혼식장에서 와이프한테 다짐을 하는 이제 서약서를 이제 낭독하는 사진이고, 세 번째로는 반지를 이렇게 껴주는 사진입니다. 저는 어쨌든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, 제 와이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한 이런 마음들,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때 생각했던 많은 그 결심과 결단, 그런 것들이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고 행동하는 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모든 분들이 다들 그렇겠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그 설득하는 초전 설득,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을 계기로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불타오르게 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남들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쭉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,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자 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설득의 기술을, 그리고 나의 꿈과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하나씩 찾으셔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사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